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대박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 주 어떤 일정들이 있기 보기 전에 일단 대박일지 리뷰부터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리뷰를 딱히 뭐 할 건 없었는데 한 네. 종목 정도는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이제 8일부터 해서 12일 어떻게 보면 내일까지죠. 면역 항암학회 일정이 일단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박일지 때 여러분들께 한 종목을 말씀드렸죠. 유틸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에 관련된 비임상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의 어떤 주가 흐름을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베팅도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뷰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 요 그대로 올려드렸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전고점 목표가 공략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 하단의 이동평선 정도는 손절가로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자,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이런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었는데요. 일단 일정 매매를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은 사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일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차익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개인 매물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매물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고점 찍고 밀려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한번 하세요. 차트도 보여드릴 건데 8일부터 12일, 내일까지 어떻게 보면 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일정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최고점 기준으로는 월요일 시초가 대비했을 때 한 26%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또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일정이 시작하고 나서 매물이 바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낙폭이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유틸렉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기둥이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5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월요일 날은 횡보였어요. 약간 조금 금요일 종가보다 내려와서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좀 꺾이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은 어땠나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일정이 8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보면 다음 날이잖아요, 보통은. 그쵸. 그래서 이제 9일부터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외국인들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오늘까지 내리 3연속으로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고점 만들고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정이 시작이 되면 항상 차익 매물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면서 수급을 꼭 체크하시고 매물이 좀 나온다 싶으시면 바로 현금을 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챙기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장중에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라면 미리 정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박일지를 통해서 리뷰와 박철순 매니저의 인사이트까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주 시장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네. 진짜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 일정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다음-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오늘 너무 시장이 좋게 또 끝났었고 그쵸. 다음 주에 뭐 네옴시트 관련된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은 급등장에서 대부분 올랐지만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맞아요. 성장 모멘텀이 없거나 리스크 요인이 있는 기업들은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대부분 종목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또 안 가면 네. 그것만큼 또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정들 참고하시면서 리스크는 좀 피해 가시고 네. 이용할 어떤 일정들은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4일 날 월요일 날 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실적 발표 일정이 조금 있습니다. CJ 계열이 있네요. CJ 제일제당과 CJ 그리고 NC소프트. NC소프트 오늘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오늘 이제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갔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7세대 신형 그랜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오,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역대 현대차 신차 사전 계약량에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과연 물론 많은 자동차가 팔리게 되면은 뭐 주가에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아직 좀 우려감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나쁠 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SP 보호회수가 해제가 됩니다. 반려동물 건식사료 관련된 기업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벌써 이제 보호회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바로 뭐 1개월 만에, 15일 만에 보호회수가 풀리는 물량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꼭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보호회수 물량들 일정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20%에 가까운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충분히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비중 조절을 해 놓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당일날 주가를 보시면서 조금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 냉정하게 잠시 현금화시키는 전략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게임주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네. 짧게 여쭤보자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금 기대감은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재료 소멸 같은 것도 대비는 해야겠죠? 근데 실적 발표 재료 소멸로 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그리고 거의 다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상관없고 일단 개별적으로 지금 게임주가 오늘 동반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차별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신작 모멘텀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니까요. 기업들은 네.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실적 게임주여도 실적을 좀 보시되 신작 모멘텀을 좀 보시면서 신작 출시일이 좀 가까운 종목들 위주로 좀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일정에 안 그래도 그런 종목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볼 때 꿀팁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대박일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월요일 날 공모 청약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인벤티지 랩이라고 해서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표적에다가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해서 효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분야이긴 한데 아직 상당히 개발이 또 어려운 진입장이 높은 섹터라서 사실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공모가 하단 미만에서 근데 공모가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지금 12,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공모 주식수는 130만 주, 판매 청구권은 아쉽게도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당연히 약간 이런 기업들 동종 업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요.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투자에 투입이 되게 되고 동종 업계들이 대부분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예. 것들로 이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일단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2025년도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흑자 전환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쪽 섹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나 전망에 대해서 후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60% 정도가 있어서 꽤 많이 묶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1개월 뒤에 그중에 35%가 이제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혹시라도 이거 청약을 하셔서 들고 계실 분들 앞으로 그런 분들이라면 바로 1개월에 35%의 보호회수가 큰 물량이 풀린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보호회수 발급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60%가 일단 상장한 이후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일단 상장 후 1개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 35%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0.5%뭐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다음에 3년 뒤에 이렇게 풀리는 물량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상장하는 기업들의 IR 자료들은 쉽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맨 마지막 쪽 PPT 마지막 쪽 가면요. 네. 대부분 이런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회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신규 상장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 예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넘어가 볼까요? 네, 화요일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코디라는 회사의 보호회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색조 화장품과 그리고 용기 관련된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11.89면 뭐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닙니다. 일단 변동성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호회수는 묶여 있었던 자금인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날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 주도의 국제 사이버 안보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를 하는 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북한 이런 데서는 사실 뭐 반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과 다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보안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뭐 해킹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안주가 이날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있는데 제가 화면에 이제 가장 하단에 이제 적어드린 종목들은요. 그나마 보안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큰 종목?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실적 중심 기업들로 4종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한 종목을 넣기보다는 엄청난 그 시세를 분출할 만한 일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뭐 분위기는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한번 그래도 일정을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연습 삼아서 그렇다면 한 종목을 넣는 것보다는 이 4종목을 분산으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다 그렇게 최근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는 매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많은 보안주들 중에 실적 중심으로 이왕이면 안정적인 걸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랩, 라운시큐어, 사이버원, 드림시큐리티 실적 중심의 종목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화요일에 이 공모청약 일정이 또 남아있군요. 네, 화요일날 공모청약 일정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자,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자,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 제조와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지금 뭐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검사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좀 아쉬운데 요새 최근 들어서 공모가 하단에서 이제 공모가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오늘 제가 확인했는데 8,000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보다는 좀 아래에서 형성이 됐는데 오히려 이게 더 저평가배력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요거보다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2022년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죠. 영업이익은 좀 아쉽게도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높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주력 사업 자체가 지금 전방 산업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인데 투자가 다시 또 재개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검사 장비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업황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도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보호예수 물량이 63%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크게 물량 걱정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서 보호예수 요 차트 한번 화면상에 나오는 것들 뭐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 장 아까 제가 영업이익이 조금 역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2019년도 때 좀 올랐다가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호실적이 또 나왔어요. 작년이 좋았군요. 네, 작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업황적인 문제죠. 그렇죠. 전방 산업이 이제 2차 전지 반도체다 보니까 상반기 때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 일단 하반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2020년도 대비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또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이게. 네. 작년이 좀 엄청나게 올랐던 거지. 일단 기저효과 때문에 작아 보이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일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 11월 16일 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수요일 일정 한번 보면요. 자, 대명에너지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설계와 뭐 조달, 시공 이런 것들 관련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보호예수가 9.55%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일단 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호예수가 아주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9%라는 물량이 한 번에 나오면 어느 종목이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이렇게 10% 내외 이상의 어느 정도의 보호 물량이 좀 많이 풀리는 종목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날 지나갈 때까지는 이왕이면은 주식 차트라든지 수급을 계속 주시하는 게 좋겠다는 점. 근데 당일날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미리 잠깐 빼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요. 굳이 이날도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 자, 에어버스. 네. 그렇죠. 에어버스 CEO가 드디어 방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해외 이런 관련된 대형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관심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도시항공 모빌리티 쪽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또 집중이 될 수 있는 그만큼 또 워낙 또 인지도가 있는 CEO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많습니다. 종목이 적어드린 것들은 뭐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베슬, 퍼스텍, 뭐 기산텔레콤 등등등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무난하게 한번 이날 단기적으로 일정 매매를 할 때는 한국항공우주 정도를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래서 빨간 느낌이라 네.
빨간색으로 네. 표시를 해드렸고요. 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10% 정도 목표가 정도 잡아보시고 그리고 2에서 5%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짧게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일정이 시작이 되니까 요날 뭐 시세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요날 나오면 그러니까요. 빠르게 이런 것들은 먹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 또 소멸로 차익매물 금방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에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일정을 봤고요. 이어서 다음 날 11월 17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네, 목요일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이죠. 네. 네,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뭐 다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까지 1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10시 개장이죠. 네, 시작하는 게 딜레이가 되니까요. 그것도 왜 장이 안 열리나 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1시간 딜레이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빈쌀만 드디어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네온시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앞에 있는 종목부터가 좀 관심 종목입니다. 히림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 대한전선, 성신양의 코오른글로벌. 뒤로 갈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과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쪽 것 종목들을 한 몇 개 묶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건설, 건자재 이쪽이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묶어서 가기가 한 종목만 들어가기가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오늘 뭐 코오른글로벌도 그렇고 세아특수광도 최근에 엄청 많이 갔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만 넣기는 리스크가 좀 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분산으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게임 전시에서 네오위즈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게임주 중에 네오위즈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이번 네. 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TS가 꺼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게임주 이야기를 잠깐만, 게임주 말고 네온시티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종목도 많고 섹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네온시티를 볼 때 나도 하고 싶은데 정작 뭐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박철수 매니저님 보셨을 때 네온시티 관련주 투자 포인트 중심 뭐로 잡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미 시세 나온 것들이 아까도 많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앞에부터 급등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지지선을 네. 다시 만든 기업들이거나 예. 또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기업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급등이 나온 걸 뒤따라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차익 매물과 그리고 차익 매물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위험하고요. 차라리 수단매가 계속 돌 겁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것들 종목들 위주로 바닥에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에서 이어서 또 급등할 종목들 이렇게 또 박철수 매니저의 선구안으로 종목 선별했으니까 나중에 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 일정 살펴볼게요. 네, 금요일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요일 일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TFE 신규 상장이 있는데요. 자, 반도체 검사 장비와 검사 부품 설계 기업이고요. 일단은 2021년도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2022년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일단은 보호회수가 좀 많이 묶여 있긴 하지만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좀 바로 볼 텐데요. 자, 유비온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전문 기업이고 일단 보호회수는 묶여 있고 기관 경쟁률 꽤 괜찮았던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1개월에 13.25에 보호회수가 해제된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한 번쯤 신규 상장 이후에는 좀 빠르게 그래도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보호회수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는데요. 엔젯. 네, 엔젯입니다. 엔젯 일단은 상반기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 이미 넘어섰고요. 네.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젯 한번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비온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좀 좋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박 일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철수 매니저님? 네, 사실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20분의 1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박철순 대박일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들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한번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일지 꼭 받아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면상학과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저희 다음 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